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홍근입니다. 네, 신수용입니다. 신수용의 뉴스레이더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2024년 10월 28일 월요일 아침입니다. 네. 예, 아침부터 조금 어려운 얘기를 들었어요. 여기 청소하시는 분들인데 네. 신랑이 보이스피싱 3,500만 원을 당했답니다. 네, 아유, 참 유감입니다. 그런데 중간에 어떻게 연락을 해서 1,500만 원은 안 들어갔는데 그 1,500만 원을 찾은 줄 알았더니 그걸 그날 또 이렇게 보이스피싱 당한 분들이 많아가지고 네. 바로 뒤에 있는 어떤 남자분은 2억 8천이랍니다. 예, 그래가지고 아침부터 그 얘기 들으니까 네. 마음이 정말 짠했는데 정말 안 됐습니다. 여러분 보이스피싱 지금이 최고조인 것 같습니다. 네, 예. 그렇습니다. 근데 뭐 이런 조직도 잘 알고 있죠? 그렇습니다. 예, 외국에 있다는 거. 네, 그렇습니다. 우리 다음 시간에 좀 집중적으로 좀 얘기를 해서 네네. 보이스피싱 당하지 않도록. 지금도 뭐 연락 온 거 보니까 URL을 누르면 바로 네네네. 내 통장이 또 다 글로 들어갈 수 있는 상황. 네. 예, 그런 것이 있다는 거. 하여간 교묘하게 우리들을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모르는 전화번호나 예, 함부로 누르지 말라는 거. URL을 클릭하고 있는 거 함부로 알지 못하는 곳, 특히 공공기관을 사칭을 하는데 네. 정말 눌러서는 안 됩니다. 네. 그 기관에 확인을 해서 네. 이런 사실이 있는지 확인하는 정도는 괜찮은데 자기한테 전송된 메시지나 카톡을 함부로 눌러서는 안 되겠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 체험도 있으니까 네. 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 이제 어제는 서울에 우리 기독교인들이 엄청나게 많이 모였잖아요. 네. 예. 자, 네. 예. 그래서 자, 왜 이렇게 기독교인들이 많이 모였을까? 거기 보니까 뭐 그 대한민국 그러니까 네. 한국 예배입니다. 한국 연합 예배 200만 명이 모인다고 이제 되어 있고 경찰 추산은 한 100만 명으로 얘기를 하는데 근데 워낙 많이 모이니까 저는 이제 여의도에 가 있었거든요. 또 여의도에도 엄청나게 많이 있더라고. 그러니까 국회의사당이 거기 있으니까. 네. 예. 그래서 어쨌든 대한민국이 지금 기독교가 되게 이대로 무너지나라는 그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그렇습니다. 기독교가 지금 핍박을 많이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예. 그래서 어제 뭐 거의 하루 종일 거기 있었는데 우리 신성 대표는 근무를 또 했다 그랬죠? 네, 저는 교회만 갔다가 다시 저희들은 24시간 근무기 때문에. 네. 근데 어제 주요 그 모임의 네. 주제가 차별법. 그러니까 동성혼을 반대하는 거죠. 네, 반대. 동성혼을 하면 되겠습니까? 말도 안 되죠. 예, 뭐 교과서에 무슨 하는 짓이지. 성관계하는 것까지도 묘사하는 이런 시대가 돼버렸어요. 저도 개인적으로 반대입니다. 네. 물론 인권은 존중돼야 되지만 그러나 저는 우리 기독교인으로서뿐만 아니라 우리 유교 사상도 따라야 되는 입장에서는 정말 그런 짐승 같은 짓은 안 됩니다. 네. 근데 어제 이제 간절하게 기도하는 모습을 제가 촬영을 좀 했는데 그래도 그 모습에서 희망을 얻었고 네. 그다음에 이제 기독교를 대표하는 목사님들이 나와서 이렇게 여러 가지 발표도 하고 기도하고 이렇게 하는데 희망을 그래도 얻었습니다. 네. 이게 참으로 다행이다 생각이 들고 대한민국만큼은 잘못된 것에 물들지 그렇습니다. 않았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자, 오늘 제목은 야당의 촛불 집회가 이제 곧 시작되거든요. 네. 그러면 이재명 재판을 불 끌 수가 있나? 네. 예, 이재명 재판이 지금 이제 곧 또 선고가 곧 다가오잖아요. 네, 예, 그래서 그런 얘기, 그다음에 국감이 이제 뭐 한 17개 중에 14개가 지금 끝나가고 있고 한 3개가 남았다 그러는데 그런 얘기. 네. 그다음에 대한민국을 달구는 네. 그런 대형 이슈가 지금 엄청나게 많습니다. 맞습니다. 정가를 그래서 폭풍으로 몰고 가고 있죠. 그런 뭐 유난 갈등, 민주당 촛불 집회, 네. 아까 그 이재명 두 건 뭐 선거 얘기, 또 김혜경 김혜경 또 선거도 여사. 있더라고. 네, 그렇습니다. 김혜경 선고, 또 김건희 특검도 얘기가 있고, 예. 뭐 맹태균, 뭐 강혜경, 네. 뭐 창원지검에서 또 여론조사하는 얘기, 뭐 김영선, 또 뭐
헌법에 개입을 했는지 안 했는지 뭐 이런 얘기들. 그다음에 또 미국은 지금 11월 5일이면 네. 대통령 선거가 있습니다. 선거 있습니다. 트럼프가 재선이 그렇습니다. 아니네. 그 양반은 지금 전 대통령이니까. 네, 이번에 대면 재선입니다. 대면 재선이 되는 거죠. 네. 그래서 트럼프가 되는 게 좋은지 해리스가 되면 좋은지 뭐 이런 얘기 좀 나눠주시고 유난 갈등이 어느 정도인가 이것도 좀 알려주시고 네, 네. 예 그다음에 이제 갤럽에서도 대통령에 관련된 여론조사가 있었는데 네. 좀 안 좋은 결과가 막 나와 있어서 네, 네, 네. 좀 매우 걱정스러운 그런 상태입니다. 네. 자 그리고 뭐 최재형에 대해서 또 집중적으로 뭘 보고 봤었다는데 그런 얘기도 좀 해주시고 그리고 이제 특검을 이제는 뭐 상설로 가겠다는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네네. 예, 그런 얘기도 좀 나누면 좋겠습니다. 네. 자 먼저 그러면 야당의 촛불 집회 이재명 재판을 불 끌 수가 있는지부터 한번 네. 풀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제가 아침에 메모를 해왔는데요. 네. 정말 메모드급 핵심 이슈가 많습니다. 네. 첫 번째는 윤석열, 한동훈 갈등인데 우리는 지금 방송에서나 뭐 이걸 다 나왔을 거예요. 제가 중요한 것은 이별이냐 계속 함께 가는 동거냐 네. 하는 문제가 달려 있고요. 네. 또 하나는 이게 이대로만 멈출 거냐 아니면 계속 진전돼서 네. 서로 윤석열 탈당, 한동훈 당직 사퇴 또는 윤석열 신당, 한동훈 신당 네. 뭐 이렇게 여러 변수가 지금 깔려 있어요. 네. 그래서 이런 문제, 여권의 균열 문제 이거는 여권의 균열 문제는 국민한테 상당히 영향을 많이 미치죠. 경제 산업에도. 네. 그래서 국민들이 불안해 있다는 거. 또 하나는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네. 굉장히 낮습니다. 이거는 굉장히 우리 국민들뿐만 아니라 우리 국정 운영에 굉장한 그 부담입니다. 네.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런 문제. 또 하나는 이번 2일 날 토요일 날 야당 주최로 촛불 집회를 하지 않습니까? 네. 많은 윤석열 하야 및 김건희 규탄 번국민대회 이렇게 좀 깁니다만은 아마 여기에는 민주당뿐만 아니라 조국혁신당, 진보당 등 야 6당이 참가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 네. 또 시민단체들도 대거 합류할 가능성이 높죠. 그 중에서 김민웅이라고 혹시 비슷한 사람 못 들어봤어요? 김민웅. 예. 김민석 민주당 수석 최고위원의 형입니다. 그러니까 촛불 행동이라고 하는 촛불 집회의 주도자의 대표인데 그곳에서도 다 참석을 하게 돼 있어요. 이런 문제. 또 하나는 이재명 대표가 오는 15일과 열흘 뒤에 25일 재판이 있습니다. 1심 선고가 있어요. 굉장히 이거는 한국 정치사에 굉장한 획을 그을 것 같습니다만은 그렇죠. 이런 재판 그런데 공교롭게도 15일 첫 재판 공직선거법인데 공직선거법 하루 전날 김혜경 여사가 경기도 법카 유용 의혹과 관련해서 1심 선고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부가 14, 15, 25일 날 재판이 있다라는 것과 민주당이 지난 18일 날 그러니까 17일 날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과 관련해서 검찰이 무혐의 즉 불기소 처분을 내린 다음 날 특검안을 제출했습니다. 그래서 특검함이 살아 있는데 14일 날 김혜경 법카 유용 1심 선고가 있는 날 국회에서 처리를 합니다. 의결을 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있고요. 다음에 이번 국감이 굉장히 이슈가 됐던 것이 두 가지가 있었어요. 김건희, 명태균 뭐 이 문제가 있었는데 이재명도 있었지만 그 중에 하나가 돌출했던 것이 명태균이라고 하는 여론조사 업체 대표가 지난 2022년 3월 9일 대선에 윤석열 대통령을 도와줬다고 하는 문제가 나오더니 그것과 연유해서 곧바로 치러진 6월 1일 날 지방선거 때
창원과 의창에 네. 보궐선거가 있었어요. 국회의원. 네. 왜냐하면 박완수 의원이 도지사를 나가서 그 자리에 새로 국회의원을 뽑는 보궐선거가 있는데 네. 이때 김영선 전 의원을 공천하는데 명태균 씨가 김건희 여사를 통해서 공천을 받았다는 거. 네. 그 공천을 주게 된 거는 지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81번, 네. 81번의 여론조사를 하는 대납으로 네. 그 여론조사 비용을 대납으로 공천을 줘서 그렇게 됐다. 그래서 그 돈을 김영선이가 당선된 뒤 세비를 반반씩 나눠 갖는 일이 생겼다라고 하는 네. 것이 있었는데 네. 이거는 명태균 씨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저분이 강혜경인가요? 그렇습니다. 강혜경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저기를 잠깐 한번 좀 네. 들어가면 네. 저희 지금 YTN이죠? YTN입니다. 네. 이 강혜경 씨가 지난 21일 날 나와서 네. 이거를 명태균이 말을 싹 다 뒤집습니다. 네. 김건희 여사의 말을 싹 뒤집습니다. 바로 이겁니다. 요거는요? 이겁니다. 예. 그런데 여기 이게 명태균 씨는 나를 이거였고 예. 전 미래한국연구소 예, 20일 날 맞습니다. 대검 국감에서 나와서 네. 돈 받으러까지 갔다. 비행기 타고 갔다 하는 얘기까지 다 하죠. 네. 그래서 이 내용이 이게 나오지 않습니까? 네. 여론조사 비용이 얼마 나왔는데 나는 돈을 받지 않았다. 명태균이 얘기네. 명태균이 이제 뒤늦게 이제 이렇게 얘기를 뒤집습니다. 직접 나와서 네. 본인도 증인으로 나오게 돼 있는데 이날 불출석을 했어요. 네. 그리고 강혜경 씨만 나왔습니다. 강혜경 씨가 누구냐? 네. 강혜경 씨가 명태균 씨와 함께 여론조사를 했던 실무 책임자였고요. 그래서 명태균 씨가 야 2% 윤석열 후보가 높게 만들어라 그러면 높게 만들었고 했던 내용이고 그러네. 그렇게 직접 받았다는 것도 있었고 예. 또 돈을 받으러 간다 비용 문제라든지 이런 걸 다 상의를 했고 이후에 김영선 씨가 보궐선거에서 당선이 되니까 김혜경 씨의 회계 책임자로 들어갑니다. 김영선 의원의 네. 그 돈의 세비의 절반을 명태균이한테 주는 역할을 하죠. 돈을 세서. 네. 그 역할을 한 사람이 나와서 자기가 고백을 합니다. 이렇게 했다. 네. 그런데 명태균 씨는 아니라고 그러죠. 그래서 창원지검에서 이미 몇 차례 불러서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가 심각한 문제로 지금 등장했다라는 걸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네. 네. 또 하나는 네. 지금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문제를 이창수 서울지검장이 무혐의로 발표를 했지 않습니까? 네. 그러고 나니까 17일 날 했어요. 그런데 이 내용과 관련돼서 저는 그래요. 이 부분에 있어서 검찰들은 법리와 증거에 따라서 결론을 내리는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주가 조작에 혐의가 없다고 판단을 했다 해서 검찰총장 심우정과 서울지검장 이창수를 탄핵하겠다고 결정을 지금 지었어요. 아직 탄핵안을 내지는 않았습니다만 네. 이렇게 돼 있는 상태죠. 이따가 이제 자세히 말씀을 일부 드리겠습니다만은 검찰총장의 일은 수사뿐만이 아닙니다. 공안, 치안, 또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외국인 문제, 범죄 관리, 우리 공공 안녕 질서 이거를 전부 하는 것이죠. 이 중에 수사가 하나가 있을 뿐이에요. 아까 네. 그런데 이분의 일을 9월 15일쯤 취임을 했는데 지금 한 달 조금 넘은 상황에서 붙잡아도 일을 못하게 하겠다. 이 우리 나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부분은 상당히 좀 잘못 판단한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저는 개인적으로 들어요.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가 이 다음에 다루겠습니다. 이 다음번에는 김정은이가 지금 북한군 네. 10,000여 명을 지금 러시아에 파병을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사안인데 지금 국정원과 국방부가 엇박자를 내고 있어요. 네. 이 문제. 또 하나는 아까 좀 전에 앵커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은 중요한 것이 5일날 11월 5일 현지 시간입니다만은 미국 대통령 선거가 있어요. 네. 해리스라고 하는 민주당 후보와 그다음에
지금 도널드 트럼프 공화당 후보가 맞붙었는데요. 네. 해리스가 당선이 될 경우에는 바이든 정책을 그대로 수용해서 그냥 갈 겁니다. 네. 그러나 트럼프가 됐을 경우에는 주한 미군 주둔비뿐만 아니라 네. 지금 뭘 발표했냐면 한국, 중국, 일본한테 미국에 들어오는 모든 반도체, 자동차, 기타 수입품에 대해서 관세를 높이겠다. 그렇게 알고 이렇게 있죠. 해서 상당히 우리 경제적으로 치명적인 일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네. 물론 트럼프가 돼서 김정은과 사이를 좋게 하겠다고 하는 부분은 평가할 부분이 있습니다만은 네. 우리 한반도 정책과 경제 문제의 이 문제는 상당히 타격이 있다 하는 부분을 좀 아시면 되겠고요. 그러니까 트럼프가 되면 장점은 김정은하고 대화하기가 쉽다. 본인이 이제 뭐 그런 친구, 뭐 꼬마 친구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 보니까 뭐 김정은과는 어떤 소통을 해서 남북한 긴장 문제, 북한과 미국과의 관계. 그러나 미국의 정책은 우리가 아셔야 될 것은 네. 국위구선주의입니다. 한국을 위하는 것도 있지만 미국인과 미국 자체를 위하는 길이지 네. 결코 미국을 포기하고 한국을 돕겠다? 있을 수 있겠습니까? 아닙니다. 그건 맞죠. 김정은의 불장난, 네. 1등 국민, 1등 미국. 그렇습니다. 예. 그런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심사숙고해서 모든 정책을 결정해야 뭐 될 것 우리가 같습니다. 뽑는 건 아니지만 이제 그렇습니다. 기초가 또 주목이 되고 있고 네. 해리스는 결국 이제 바이든하고 방향이 갖춰지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예. 그렇습니다. 자, 그럼 윤한 갈등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좀 한번 아시죠? 네, 유난 네. 갈등은요. 우리가 기대는 크게 안 했습니다만 지난 네. 10월 21일 날 네. 대통령실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가 만났어요. 물론 한동훈 대표의 독대 요청에 지금 이 모습 의해서 맞습니까? 맞습니다. 옆에 정진석 비서실장이 그렇습니다. 있고. 예. 추석 전에 독대 요청을 했는데 계속 답변을 안 하다가 지난 10월 16일 재보선 선거가 있었거든요. 구청장 네. 5군데. 그러다 보니 그냥 4군데고 서울교육감 있는 선거에 치른 뒤에 이제 결정이 돼서 10월 21일 날 만났습니다. 그런데 독대가 아니라 정진석 비서실장을 배석시키는 자리에 3자 회담이 왜 배석을 이루어졌어요. 시켰을까요? 예, 여러 가지 이제 의미가 있을 겁니다. 왜냐면 꼭 면담을 끝나고 나면 네. 꼭 말이 나와요. 뭐 이렇게 표현했는데 네. 그 사람은 이렇게 답변했다, 이렇게 말했는데 이렇게 답변했다 하는 것도 이제 증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정진석 실장은 여기에서 발언권이 없습니다. 두 사람만 얘기돼 있죠. 네. 여기서 뭐 한동훈 대표가 오른쪽에 보면은 빨간 뭐 수첩 같은 파일을 가져가지 않습니까? 그렇네요. 그래서 세 가지를 얘기했습니다. 예. 첫 번째가 김건희 여사의 자제를 좀 외부 활동을 자제해달라. 그래서 그랬죠? 제일 재밌는 거는 인맥 좀 잘라달라는 거. 네. 그다음에 두 번째가 아까 예. 인맥입니다. 예. 왜냐하면 김대남이라고 혹시 기억나실지 알죠. 모르겠어요. 예. 이분이 지난번에 바로 9월달에 무슨 일을 발표했냐면 김건희 여사가 그러는데 그 한동훈이를 치면은 얼마나 좋겠냐. 라고 말한 부분이 있어요. 네. 좋아할 거다. 네, 네. 라고 해서 뭐 서로 주고받았던 그런 내용이 있거든요. 이원모를 안 치면 안 치야겠다는 얘기도 하고 뭐 그런 얘기들이 있었습니다. 네, 네. 그 자기 자신은 용인갑에 넣었는데 뭐 이렇게 장난을 치고 있다 뭐 그러면서 십상시 얘기가 나왔던 부분이 있었어요. 네. 그래서 한동훈이가 대통령실에 이런 인적 쇄신을 해야 된다. 다 잘라야 된다. 사조직을 다 잘라야 됩니다. 라고 네. 얘기한 거예요. 예. 어떤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무엇이었습니까? 그리고 나서 대통령 가족과 관련돼 있는 의혹 조사에 대통령실이 성실히 임해달라. 무엇이 됐든 네. 야당에서는 특검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무엇이 됐든 의혹을 국민들한테 의혹을 해소하도록 해줘야 되겠다. 이건 제 얘기뿐만 아니라 저는 국민의힘 당대표로 나올 때 저는 대통령의 국민의 의견을 여과 없이 전달한다는 것이 첫 공약이었기 때문에 이 말을 전합니다고 했던 거예요. 대통령께서 여기서 전부 노를 합니다. 81분 면담을 했는데 노를 합니다. 안 받는 걸로 한 네, 거네. 지금 충분히 자제하고 있다. 김 여사가 자제하고 있다. 우리 보통 하는 말로
화투 치다가도 이게 안 되면은 이 파토라 그러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그러고 나서 두 번째는 아니 그리고 대통령실에 그런 사람이 있으면은 네. 얘기해봐라. 사조직이 있으면 얘기해봐라. 그러니까 5명을 얘기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5명을 얘기해줬어요. 대통령이 상당히 불쾌했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나서 나머지를 다 비토를 X표를 쳤지요. 네. 그러고 나니까 이제 문제가 발생을 한 겁니다. 뭐냐? 이렇게 앉았던 테이블도 네. 검사가 피의자 한동훈 피의자를 신문하고 그 옆에 변호사가 앉아 있는 꼴과 똑같아. 과거의 역대 대통령들 뭐 지금- 모든 대통령 지금 모습도 그렇게 느껴지네요 보니까. 네네 김영삼 대통령도 이회창 총재 때 이렇게 안 하고 라운드 테이블에 앉아서 얘기를 했고 그리고 단독 독대지 이렇게 독대거나 아니면 쌍삼 양쪽도 청와대도 3 대통령실도 3 이쪽 당도 3 이렇게 앉거나 이렇게 해서 나란히 앉았지 이런 식으로 있는 건 아니다. 저런 것도 좀 신경을 많이 써야 되겠네요. 예, 그리고 네. 한동훈 대표가 라운딩 테이블을 원했는데 뭐 장소가 안 맞다고 그래서 저렇게 했고 사진도 한동훈이는 앞모습을 한 번도 안 찍습니다. 그러네. 네, 다 옆모습 내지 뒷모습만 찍습니다. 그리고 근데 여기는 조금 순하게 나왔는데 네. 다른 사진을 보면 대통령이 저렇게 손을 짚고 정면에서 화가 잔뜩 나 있는 얼굴이 있어요. 야단치는 그러니까 모습이 있습니다. 도움이 좀 안 된다는 네. 예, 그런 걸 그러니까 한동훈이 네 말 싫다. 네, 너 보여주고 싫다. 있는 겁니다. 예. 얘한테 불만이 있다 그런 뜻이죠. 이래서 이제 말이 있었고 네. 그러니까 한동훈이가 다시 얘기를 합니다. 한 대표가. 왜 대통령실에 두 가지가 전에 있었다. 하나는 대통령 부인의 그 보좌하는 이부속실이 있었고 네. 또 하나는 대통령 가족의 비위를 조사하는 특별감찰관 제도가 있으니까 그거를 신설을 하자, 임명을 하자. 특별감찰관실은 한동훈 대표만 한다 그래서 안 돼. 여야가 합의해서 넣는 겁니다. 거기에. 그렇죠. 네. 근데 대통령실에서 안 받았던 거예요. 그거를 넣자 하겠는데 네. 아직도 답이 없습니다. 그래서 문제는 이제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이겁니다. 친윤과 친한파가 갈라졌습니다. 이제 그리고 중도파가 친한파 23명, 친윤석열계 23, 4명. 네. 그럼 비슷합니다. 똑같이 한두 명 차이지. 그 다음에 중도파가 67명 돼요. 이렇게 되는 상태에서 네. 이제 한 친한계에서는 우리 윤석열 대통령 탈당을 요구하자. 당 떠나라. 우리가 정치를 못 해먹겠다 너 때문에. 뭐 이런 식이고. 당신 때문에 못하겠다. 제가 표현이 좀 과했습니다. 뭐 너가 아니고 그래? 네, 당신 대통령 때문에 이런 것이고 사과드립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윤석열계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이 있으니까 국민의힘이 있는 거 아니냐라고 말을 하고 있어서 친윤 간의 갈등이 있죠. 네. 그래서 이제 한동훈 당직 사퇴를 하라고 친윤파는 있어요. 이러다 보니까 아주 강경파, 친윤계의 강경파는 한동훈 사퇴를 또 친한계의 강경파는 우리가 별도로 당을 만들거나 윤석열 대통령이 떠나가지고 당을 만들어라. 이런 것까지 가니까 굉장히 심각한 상태가 간 겁니다. 이게 현 주소거든요. 네. 그래서 탈당 요구설, 윤석열 대통령 신당 창당설, 한동훈 신당 창당설, 한동훈 당직 사퇴설 이것이 네 가지가 나오는 겁니다. 특별감찰관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특별감찰관은 네. 이거는 중립적인 상태에서 법조인이 주로 앉게 되거든요. 네. 박근혜 대통령 때도 그 당시에 최순실 사태를 문제를 제기했던 것이 그분이었고 그때는 제2부속실에서 아니요. 네. 제2부속실은 별도고 그건 여사들 담당하는 데고 그러니까 그리고 그때는 필요가 없는 거지 박근혜 그렇죠. 대통령실은 없었죠. 그다음에 특별감찰관실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 특별감찰관을 임명을 해야 됐어요. 네. 거기서 그걸 임명을 안 한 겁니다. 그때 이석헌인가 누가 네. 그때 담당을 했는데 최순실이 문제를 지적했다 그래서 그때 바로 촛불 집회 전에 잘랐어요. 그렇죠. 그분이 나와서 있었는데 그분이 박영수 특검에서 다 얘기를 하는 바람에 박근혜 대통령이 구속이 되고 탄핵이 되는 사태가 발생했죠. 잠깐만요. 그러면 좀 시간 줄이기 위해서 갤럽 조사에 대한 얘기로 바로 좀 넘어가 볼까요? 갤럽 조사요. 네. 네, 갤럽 조사가 갤럽이 25일 날 조사한 게 있고요. 네. 바로 일주일 전에 18일 날 조사한 게 있었어요. 네. 수치를 좀 알려주시죠. 네, 20 먼저 걸로 할게요. 네. 18일 날을 조사를 했던 거에 있어서 뭘 조사했냐. 네.
17일 날 도이치모터스 그 무혐의 처분을 한 다음 날 발표했기 때문에 이렇게 영향을 안 받았겠지만 네. 그때 조사를 해서 보니까 전국 유권자 1,001명을 조사를 해서 네. 조사를 해보니까 신뢰 표본 97% 신뢰, 95% 신뢰 수준의 플러스 마이너스 3.1 표본 오차 이렇게를 가져온 거였었는데 네. 김건희 여사 대외 활동을 한동훈이 말대로 대외 활동을 자제해야 되느냐 물어보니까 63%가 그렇다 자제해야 된다라고 나왔고요. 네. 67%가 또 특검을 도입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나온 겁니다. 특검이 63%, 활동 자제가 67%. 다시 이렇게 상당히 높습니다. 지금 엊그제 조사에서는 더 많이 높아졌습니다. 그런데 이제 7명 정도가 특검을 도입해야 된다고 나오고 있는 거예요. 대부분 그렇게 된다고 그런데 여론조사. 서울, 인천, 경기, 광주, 전라 이쪽이 굉장히 높네요. 그러고 나서 이제 그게 뭐냐면 네. 25일 날 지난 금요일 날 네. 금요일 날 여론조사를 했습니다. 갤럽이 또 똑같은 수치에 똑같은 신뢰 수준의 표본 오차를 갖고 있었는데요. 1,001명을 해서 윤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입니다. 조사해 보니까 전국 평균이 20%밖에 안 돼요. 그러네. 정부 출범 이후 최저치라고 나왔네요. 최저치입니다. 예. 그런데 서울에서 18%, 17%, 인천, 경기가 18%, 네. 그 다음에 광주, 전라가 12%, 충청도 20%. 그래서 이곳 다 합치니까 약 한 3,300, 3,500 정도가 10% 안팎이에요. 10명이라면 한 명만 지지한다는 얘기. 9명은 인정을 안 하겠다는 부정평가가 겁니다.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굉장히 이렇게. 높다. 예. 대통령실에서 이것 때문에 성명을 냈습니다. 우리가 이걸 받들어서 더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한데 이 국정 지지율이 이 정도면은 내놔야 됩니다. 왜 그런 얘기를 이거는 부정선거처럼 뭐 부정조사 이런 건 없습니까? 이거는 뭐 한국 갤럽은 다른 데와 달리 다른 데는 ARS를 돌리지만 여기는 면접조사라고 그럽니다. 비교적 신뢰할 만합니까? 설문조사. 이게는? 네네. 그런데 제가 이제 안타까운 것이 무엇이냐면요. 이겁니다. 지난 2007년도 노무현 대통령이 그 당시에 뭐 기자실 대모 발언을 했었고, 그 다음에 대연정 발언을 했고, 원포인트 개헌을 한다고 그랬어요. 대통령 선거와 지방선거를 같은 날 하자. 이게 따로따로 있으니까 안 되겠다. 국회의원 선거도 따로따로 하자. 여야가. 따로따로 하면 안 되겠다. 한꺼번에 하자. 4년으로 임기를 맞추든지 5년으로 임기 맞춰서 같은 날 하자. 그런 얘기 있었죠. 네, 그랬을 때 그걸 이제 한나라당이 안 받아들이고 난리를 쳤지 않습니까? 그때 노무현 대통령이 최저 지지율을 보인 게 23%였습니다. 23% 했는데 평균 한나라당이 뭐라고 성명을 냈냐 그 당시에 10명 중에 2명밖에 지지를 안 하니까 이 정도면 대통령 옷 벗어야 된다 했던 거거든요. 네. 옷 벗어라. 근데 지금 윤석열 대통령 얼마입니까? 10%예요. 10명 중에 10명. 20%가 지금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준엄하게 받아들여야 되겠네. 예. 이거 대통령실 겸손해야 됩니다. 국정 제대로 해야 됩니다. 네. 지금 의료대란 8개월이죠. 8개월째 지금 이러고 있어요. 지금 민생 어떻게 됐습니까? 고물가. 어제 뉴스를 보니까 327개가 하루에 부도가 나요. 건설업체. 이렇게 많이 부도가 나는 상황이면 지금 잠이 오겠습니까? 대통령이니 경제부 장관이니 총리 잠을 잡니까? 이건 그게 아닙니다. 그런 상황이 아니에요. 지금 한동훈이하고 싸울 때가 아니라 이재명 대표도 만나고 조국 대표도 만나고 한동훈 대표도 만나서 저 좀 살려주십시오. 국정 제대로 가게 해야 되겠습니다. 해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독불장군으로 가면은 정말 안 돼요. 저는 시청자 여러분께서 저 사람 뭐 혹시 좌측 아니야 생각하면 전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대통령 청와대를 오랫동안 출입한 입장에서 저는 지금까지 쓴소리만 해오는데 아주 이력이 있는 기자였습니다. 현재 나오고 있는데 한번 보실까요? 정당 지지도는 비슷합니다. 전국적으로 비슷해요. 30대 30 그렇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대통령이 최소한 지금 임기에
임기가 네. 11월 9일 날 네. 이제 임기 절반 끝납니다. 여기 지금 보니까 이쯤 되면은- TK 지지율이 조금 높게 조금 나오고 있는 게 보이네요. 예, TK야 뭐 근데 거기야. 이제 대통령 지지율은 좀 떨어졌고. 이거 TK과 예, TK 예. PK를 볼까요? 예. TK PK를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것과 대통령을 지지하는 건 차이가 있네요. 예. 이 TPK 거를 조사를 해 보면 네. 어떤 문제가 있냐? 지금 광주 PK 예. PK에서 한 26%, 그다음에 대구 경북에서 24% 지지를 해요. 그것도 20% 아주 이렇게 지지를 하는데 네. 부정 평가가 얼마인 줄 아십니까? 부정 평가가 60%대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문제라는 거죠. 예. 그렇다면 텃밭인데도 이러는데 저기 지금 방송에도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네. 보십시오. 저 방송에 나오는 것처럼 조시 보십시오. 네. 이날 나오죠? 네. 이날 약속을 5시 반에 약속을 했는데 윤 대통령 한동훈 대표를 20분간 혼자 세워놓고 안 나왔어요. 이렇게 오만 독선해서는 되겠습니까? 그러면 안 되죠. 예. 이렇게 되니까 지금 한동훈 대표가 얘기한 대로 지금 뭐 자기 점찰 때 선배였고 했으니까는 그렇지만 이거는 안 되는 겁니다. 당은 국민이에요, 국민 당 자체는. 네, 네. 그런데 국민을 이렇게 무시했다고 하는 자체가 이렇게 표가 나오는 거예요, 지지율이. 자, 이랬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그렇다면 이것만이 문제가 아닙니다. 그럼 네, 야당 네. 볼까요? 예. 야당이 화가 많이 났죠. 야당이 지난 17일 날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문제를 중앙지검 4차장 네. 조성환 차장검사가 발표를 합니다. 하는데 거기서 불기소, 즉 무혐의 처분을 내렸어요. 그러니까 또 이제 탄핵 얘기 야당에서 나오게 생겼네. 이제 예. 곧바로 모인 겁니다. 아까 화면에 나왔던 사진, 화면에 나왔던 그 여러 사람 정청래 법사위원장이 나왔던 사진들이 나와서 기자회견을 하죠. 네. 그래서 2일 날 규탄대를 하겠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 날 바로 17이면 18일 날 특검을 넣어버립니다. 네. 특검을 여기서 이따 특검 얘기를 별도로 떼지 말고 얘기할까요? 특검 문제에 지금까지는 특검이 2번 있었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다 커팅을 했어요. 네. 캔슬을 했는데 이번에는 8개의 혐의에다가 6개를 더 집어넣어서 14개를 넣습니다. 14개. 명태균, 뭐 김건희 공천 개입 문제, 그리고 대통령실의 조사 방해 문제, 뭐 이런 것까지 합쳐서 8개를 더 같이 해서 넣습니다. 김용민 법사위 위원이 중심이 돼서 발의를 했어요. 네. 이것이 14일 날 처리를 합니다. 네. 그런데 14일 날 처리를 하게 되고요. 또 이날 김 여사에 대한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여기 이제 보면 조상원 그 서울중앙지검 4차장이 발표를 한 내용 중에 네. 이 문 중에 전혀 자기는 전혀 저 법리와 증거로만 수사를 하다 보니까 본인이 다 주식에 투자를 했지 어떤 뭐 그 당시 말하는 전주 조 씨라든가 권오수 도이치모터스 회장이라든가 이 개입이 없었다라고 발표를 하거든요. 그러고 나니까 민주당은 윤 대통령 하야해라. 하야 요구. 그다음에 김건희 여사 특검법 아까 발의했다 그랬죠? 네. 이거 발의했고 그다음에 상설 특검법을 두겠다는 겁니다. 그렇죠. 이게 무서운 거예요. 예, 예. 지금까지는 이런 특검법을 두면 대통령의 의결을 거쳐서 행사가 됐는데 그리고 특검도 그분 대통령께서도 추천하고 야당도 추천하고 여당도 추천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거는 상설 특검은 대통령의 거부권을 행사할 수가 없어요. 네. 그다음에 검찰의 수장인 심우정 검찰총장과 이 사건을 수사했던 수장 이창수 서울지검장을 탄핵하겠다 발표를 했고요. 네. 또 하나는 2일 날 장애 집회. 그래서 여기는 적어도 200만 명이 모일 거다. 장애 집회를 시작하겠다. 우선 일단 한번 일회성이라고 말했지만 네. 여기에 시민단체들은 계속 이어가겠다. 이래서 이제 올 겨울에 탄핵 집회
하는데 네. 무엇이 생각나냐면 8년 전에 박근혜 대통령 탄핵 규탄 집회 때하고 똑같은 양상이 벌어질 촛불이 예. 8년 전에 예, 있었던 예. 2016년도하고 똑같습니다. 이런 상황으로 가고 있어서 걱정이지요. 특히 지금 지난번에 19일 날 네. 이거 17일 날 도이치모터스 불기소 혐의, 18일 날 특검 발의, 그다음에 19일 날 이미 김민석 의원의 형인 김민웅 씨가 주최하는 촛불 집회가 이날 있었어요. 네. 처음으로 12,000명이 모였습니다. 그래서 광화문서부터 시청역, 그다음에 청계천까지 돌고 오는 남대문까지 돌고 오는 행사감이 이미 있었습니다. 네. 거기다가 조국 혁신당도 이미 준비를 장애 집회를 준비하고 있고 진보당 다 그렇고요. 농민 집회들도 그렇습니다. 벽 수매 때문에. 그래서 상당히 어렵습니다. 아까 어제 서울에서 교회에 개신교 행사 네. 말씀을 하셔서 경찰이 어떻다고 말씀을 아까 하셨었는데 경찰한테가 축소를 하더라고. 예. 그랬던 건데 이 문제가 아주 또 우리 정말 공권력을 가지고 나라 치안을 행사해야 될 경찰들이 굉장히 고생할 것 같기도 합니다. 그래서 초겨울 롱패드를 준비해라 하는 얘기를 했다고 그럽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자 지금 이제 36분 정도 했는데 마지막 마무리 한번 하고 마무리는 마치도록 이겁니다. 예. 마무리는 무슨 얘기냐면 이제 이재명 대표예요. 네. 이재명 대표의 재판과 이런 문제가 있고 또 네. 하나는 왜 아까 장애 집회가 있으면 이재명 대표가 강경론자로 변했습니다. 네. 이재명 대표가 지난 5일 날 강화도 인천 강화도 거기 재보궐선거가 있었지 않습니까? 네. 거기 가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국민들이 돈을 주고 열심히 하라고 그랬더니 안 하고 있다. 뭐 그러면서 이 김건희 여사 문제를 막 비판을 해요. 네. 그러면서 우리는 국민들이 주인인데 주인의 뜻에 따라서 끌어내려야 된다. 못하는 사람은 끌어내려야 된다. 징치를 해야 된다 그래. 징치가 뭐냐면 징벌해서 다스리는 걸 징치라 그러거든요. 네, 네. 징치를 해서 끌어내려야 된다. 우리가 월급 주고 권력을 맡겼는데 이런 식으로 지금 할 수가 있느냐. 그러면서 그 군수 민주, 네. 군수 민주. 예. 그거 뭐냐면 임금은 물 위에 떠인 배다. 네. 그걸 국민은 물이다. 네. 그래서 물은 언제나 배를 뒤집을 수 있다. 그러는 얘기를 해요. 네. 그런 얘기를 한 다음에 이제 이게 강경이 됐죠. 끌어내리자. 네. 끌어내리자 하는 얘기가 됐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재보선이 끝난 18일 날 다시 강화에 가서 그 얘기를 합니다. 도둑을 지키라고 봉급 줬더니 주면서 경비를 맡겼더니 이 경비들이 떼도둑이 돼버렸다. 이 대한민국 법치가 사망했다. 이대로 줄 거냐. 네. 주인들이 지금 주인인 국민이 지금 행동을 할 때다. 그래서 국민들이 나서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아까 집회가 됐는데 그러면 이게 문제가 아니라 왜 이렇게 됐느냐. 아까 얘기했죠. 이런 촛불 집회를 어떻게 보면 주장을 한 거 아니겠습니까? 네. 이제 선동은 아니고 하여튼 주장을 했는데 당사자는 지금 문제가 지금 코앞에 있어요. 뭐냐. 15일 날 공직선거법 1심 선고가 있습니다. 네. 서울중앙지법 형사 34부 박성준 판사가 하는 거예요. 판사가 공직선거법인데 이게 뭐냐면 김문기라고 성남개발공사 1처장에 돌아가셨지만 그분을 모른다고 그랬어요. 그분이 그렇죠. 다 백현동 대장동 개발하고 다 했는데 있었고 다 이재명 씨에게 다 보고 이재명 성남시장한테 보고가 다 됐었다 네. 뭐 하는 내용들을 얘기한 분들이 돌아가셨지 않습니까? 근데 나는 모른다 그랬던 거예요. 그런데 호주나 뉴질랜드로 5박 6일씩 가서 공치고 요트도 타고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 부분과 개발하는데 국토부에 압박이 있었다. 박근혜 국토부에 압박이 있었다. 그런데 모두가 아니다라고 하는 사건이 있어서 이분은 이제 이 부분이 지금 15일 날 재판이 있고요. 네. 열흘 후에 위중교사가 있어요. 위중교사는 2022년도에 성남시장에 관해서 성남시장
그 당시 김병남 성남시장을 최초로 PD라고 예, 예. 추정 60분을 했던 PD가 자기가 검사라고 사칭을 해가지고 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예, 이때 예, 예. 이제 옆에서 전화를 막 알려주고 뭐 해가지고 오케이 사인도 해주고 이재명 변호사가 했다는 겁니다. 이재명 변호사실에서. 네, 네. 그때 그렇게 됐는데 이재명 씨가 그것 때문에 300만 원인가 받았어요. 그런데 이 문제가 2018년도 도지사 나왔을 때 너 이런 사건이 있었지 않느냐 하고 김영환이라고 지금 충북 도지사가 네. 너 그때 검사 사칭 사건에 너 문제가 있었지 않냐 하니까 저 그거 모함 받았습니다라고 하는 것이 문제가 돼서 지금 재판 중에 있었어요. 네. 이제 재판에 나가기 전에 그 당시 비서 김병양 씨의 수행 비서인 김진성이한테 네. 비서한테 그 당시 이렇게 얘기해 주면 될 거 아니냐. 내가 그런 내용을 변론 요지를 줄게. 해가지고 이대로 진술해 달라라는 식으로 했다 해서 유중조사가 있습니다. 이건 김동연 판사가 해요. 예, 예. 이렇게 있는데 이런 재판을 앞두고 있어서 지금 민주당이 총비상 걸렸죠. 왜? 지금 이재명 체대로 대선 플랜을 이미 가동했습니다. 엊그제. 네. 이재명이가 대통령 되는 걸로 해서 이미 계획이 들어가 있어요. 근데 이재명이가 이런 리스크가 걸린다? 그러면은 상당히 위험한 플레이가 돼 있고 지금 삼김씨, 김부겸이, 김동연이, 김경수가 이미 계획이 들어가 있고 초일회라고 하는 게 있어요. 비명계. 예, 거기서도 이미 가동에 돼 있어요. 이재명이 아닌 상태에서 대권 후보를 하고 있었어요. 이게 비상이 돼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이재명 리스크가 있는데 하필 14일 날 김혜경 여사의 법화 유용 혐의에 대한 1심 판결이 1일 날 있습니다. 선고죠, 선고. 예, 1심 판결이 14일 날 있어요. 그래서 이재명 리스크가 한꺼번에 이렇게 겹쳐 있다.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은 야당의 촛불 집회 이재명 재판 불을 끌 수 있나 이런 제목으로 말씀 나눠봤는데 아주 해박하게 조사를 잘 해봐서 취재가 잘 됐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신소영 대표 함께했습니다. 여러분 또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처음에 얘기했던 보이스피싱 그 취재 좀 잘해서 다시 한번 다음에 방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러분 좋은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 주십시오.